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여름철을 대표하는 과일 하면 수박이 떠오르는데요. 수분 보충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는 수박은 아미노산 성분이 풍부해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박을 보관할 때는 보통 랩에 써서 냉장고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세균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수박을 깍둑 썰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효과적인 보관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콜라겐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물성 콜라겐이 풍부한 꽃으로 알려진 금화규 꽃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금화규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천연 식물성 콜라겐 화장품을 선보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식물성 천연 자원은 여러 효능 성분의 보고로서 이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건강지향적 성향의 확산과 함께 식물 자원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소재 및 제품의 개발이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로 전 세계가 떠들썩했을 때 등장한 치료제는 중국 식물인 팔각회향의 열매로부터 개발된 원료이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목과 버드나무는 해열 진통제와 항암제의 원료로 쓰였다고 합니다.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식물의 비중은 아주 높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농산물과 임산물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추출물들을 자원화하는 곳이 있다고 해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2019년 1월에 설립한 연구소 기업으로 자연에서 주어진 그대로 사람에게 이롭게라는 운영 철학 아래 기능성 식물 자원을 이용하여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화규라는 꽃을 재배하며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추출, 원료화, 제품화 및 협업 체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 좋고 공기 맑은 경북 안동에서 금화규를 무농약으로 재배하고 있다는데요. 골든 히비스커스 혹은 황금 해바라기로도 불리는 금화규는 뿌리와 줄기, 잎, 꽃 모두 건강에 유익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약용식물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독성이 없어 안전하며 달달한 맛이 나기 때문에 금화규 꽃을 말려 차로 마시는 사람들도 많다는데요. 네, 금화규는 1년생 초본 식물로 올레산, 비타민 E, 셀레늄 등의 다양한 기능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부에 도움을 주는 콜라겐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동물성 및 어류 콜라겐 제품이 많지만 고분자이고 중금속의 위험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화규는 식물성으로 최근 건강과 웰빙 트렌드에 맞아 고객들의 니즈에 알맞다고 생각하여 금화규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쑥쑥 잘 자란 금화규를 수확한 후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원료를 추출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저온 초음파 추출 기술로 원료 성분 보존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곳에서 금화규 원료를 바탕으로 한 콜라겐 화장품을 선보였다는데요. 이곳에서 출시한 화장품은 식물성 콜라겐 농축 원액이 들어간 화이트닝 앰플과 에센스 2종 세트로 피부 탄력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보습력도 좋고 사용 시 피부에 효율적으로 흡수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부 트러블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고민하다 화장품 개발에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피부에 바르는 제품이다 보니 인체에 안전한 원료를 쓰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생산을 목표로 해서 무농약, 무공해로 금화규를 재배하고 직접 수확해 식용해 보기도 하며 안전한 원료를 바탕으로 화장품을 개발했습니다. 콜라겐 화장품 출시 외에도 지역대학 내 원예 생약 융합학부에 정진부 교수 연구팀과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한 후 금화규를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정진부 교수 연구팀에서는 금화규 추출물이 세포 모델 및 동물 모델에서 외부 유해인자를 포식하고
면역 증진인자의 활성을 유도해 선천성 면역세포인 대식세포와 NK세포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특허를 출원해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내적으로 신종 감염증 질환의 빈번한 발생과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바이러스 같은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면역 증진 소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금화균은 새로운 면역 증진 소재로의 활용 가치가 아주 높아 연구 사업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웰빙 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소재로 식물 자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콜라겐을 비롯한 다양한 효능이 들어있는 금화균을 통해 인류를 이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길 기대해 봅니다.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이제는 대중화된 치료법이 됐는데요. 하지만 치과 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치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수술에 대한 공포감이나 통증에 대한 두려움 없이 치료받는 데 도움을 주는 수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음식을 섭취하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며 심미적인 부분까지 담당하고 있는 치아.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요. 하지만 열심히 관리하더라도 노화나 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치아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일 치아를 상실했다면 신속하게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치료 방법으로는 임플란트가 있다는데요. 임플란트는 인체의 무해한 티타늄 소재로 만든 인공치아 뿌리로 치아가 결손된 자리에 식립함으로써 기존 치아의 기능을 대체합니다. 이러한 임플란트가 치과를 대표하는 치료로 자리 잡은 이유 중 하나는 자연치아 못지않은 우수한 저작 기능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색상과 모양이 자연치아와 유사해 심미적인 부분까지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자연치아를 대체해 볼 수 있는 기존 치료법인 틀니에 비해 기능적, 심미적으로 우수한 편인 임플란트. 기술이 발전하면서 임플란트 종류도 많아지고 진행 방법도 다양해져 구강 상태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다는데요. 다량의 치아 상실 및 무치약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틀니나 전체 임플란트 수술을 통해 치아의 기능성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이루어지기 전에 잇몸뼈 상태를 확인하여 뼈가 부족하거나 약하다면 뼈 이식을 통하여 뼈를 튼튼하게 재건 후 식립하는 뼈 이식 임플란트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3D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정확도와 안정성을 높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와 긴 치료 기간에 대한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는 원데이 임플란트까지 그 임플란트 종류가 다양한 만큼 자신의 치아 상태와 구강 구조에 맞춰 적합한 임플란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가 대중화되었지만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감이나 수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데요. 이러한 환자들에게는 수면 상태에서 임플란트 수술이 진행되는 수면 임플란트가 치과 공포 해소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수술에 수면 마취를 더해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면 마취는 정확하게는 의식화 진정요법으로 환자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정 상태를 유도함으로써 잠이 든 듯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수술 전 잠이 들게 되며 옆에서 깨우면 의료진과 소통이 가능한 상태가 되므로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수면 임플란트를 진행하기 위해선 사전에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천식이나 당뇨, 전신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 정밀 검진을 실시한 후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세운 뒤 치료를 진행한다는데요. 치료 시에는 정맥 주사를 통해 진정제를 투여하여 의식이 있는 가수면 상태가 되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환자에게 맞는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의료진이 환자의 심박수와 혈압, 그리고 산소 포화도와 호흡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면 임플란트를 할 때 마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취 사고는 대부분 모니터링 과정에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 역전 약물, 호흡 보조 장치, 그리고 산소통 등의 안전장치를 미리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진정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수면 마취는 임플란트 수술뿐만 아니라 치아 뼈 이식이나 잇몸 치료 등 다양한 진료 과목에도 적용되고 통증이 거의 없는 치과 치료가 가능하며 잦은 내원이나 긴 치료 시간이 힘든 경우에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데요. 수면 치료가 끝난 후에는 잠이 덜 깬 느낌이 있을 수 있어 수면 전용 회복실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면 임플란트 수술 시 진행하는 마취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마취 후 진료 시간을 포함하여 수시간 동안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고 어지러움, 딸꾹질,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 임플란트를 받고 깨어난 후에는 회복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위, 대장 내시경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 기간 회복 후 운전을 하지 않고 보호자의 안내하에 귀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립 후 당분간은 과도하게 즐기거나 단단한 음식은 삼가고 치실을 사용하여 구강 위생 관리를 청결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느껴지는 통증이나 어릴 적 좋지 않은 기억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치료를 미루고 있다면 수술 시 환자가 느낄 수 있는 공포감과 고통에 대한 부담감을 덜며 가수면 상태에서 간단한 소통도 가능한 수면 임플란트를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에는 소프트웨어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재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최근 전 세계에 화두가 되는 주제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각종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산업혁명의 핵심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데요. 대전에 위치한 한 대학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교육 혁신에 매진하고 있다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나라의 미래가 소프트웨어 교육에 달려있다는 의미이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은 2018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돼 설립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전공 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융합시키며 교과 과정을 개편했다는데요. 소프트웨어 전공 분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는 IT 융합학부와 게임 분야의 기술 및 영상 콘텐츠를 배울 수 있는 테크노미디어 융합학부, 그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는 AI 빅데이터 학과 등 다양한 학과와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요. 특히 단기간 내에 소프트웨어 기술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몰입형 프로젝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몰입형 프로젝트 교육 중 하나인 IT 교육 과정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인 C와 자바를 다루는 단기 과정과 소프트웨어 고급 개발자를 양성하는 고급 과정으로 구성해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실무 위주의 교육이 특히 저에게 제일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교육 이후에 프로젝트 개발을 진행하였는데 해당 과정을 통해서 제 프로젝트 실무의 역량을 좀 증가할 수 있어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원 대표는 주문형 교육으로 설계된 특별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채용했다고 하는데요. 입사 후에 OJT가 거의 필요 없는 실무형 인력이기 때문에 즉시 프로젝트 현장에 투입되어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신입사원에 비해서 회사의 수익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년 특별교육과정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교육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VR과 AR 콘텐츠 교육센터와 영상기술센터, 그리고 소프트웨어 창업관 및 융합관을 오픈했다는데요. 이 센터들은 소프트웨어 실습은 물론 학생들의 창업 인큐베이터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을 위해 청소년 대상의 소프트웨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과 개방형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창업 일반론 및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 분야에서 실전 창업 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내 소프트웨어 창업 아이디어 경연대회에 참가하면서 우수한 아이템을 찾아내고 창업 캠프에선 고도화된 멘토링을 받으면서 창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엘리트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다는데요. Well, our university for the last 2 decades have been focused really on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We created an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and then 3 other schools that stress English out of our 8 total schools. 231 of our faculty are foreign, and out of 700, and about 2,600 of our students out of 12,500. So we're really pushing internationalization, the use of English, and globalization.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차별화된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를 이끄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길 기대해 봅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피부 관리를 받고 싶지만 정작 자신에게 맞는 뷰티 전문가를 찾는 일부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매장에 대한 정보는 있지만 매장 내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소비자와 뷰티 전문가를 쉽고 빠르게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취업 면접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고민하는 대학생부터 잦은 회식 자리로 인해 점점 늘어나는 뱃살이 고민인 직장인, 그리고 소개팅 당일 특별한 메이크업이 필요한 사람과 네일 아트로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은 주부까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뷰티 정보를 찾기 위해 하루 종일 인터넷 검색을 하지만 쓸만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뷰티 전문가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로 온라인에 떠도는 몇 가지 후기 정보만을 통해 뷰티숍을 방문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소비자와 뷰티 전문가를 1대1로 직접 연결해주는 뷰티 매칭 플랫폼을 선보인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2017년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문제성 피부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피부과 또는 피부관리숍을 대상으로 전문가용 제품을 공급하고 아울러 교육 지원, 공동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뷰티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그룹의 자립과 성장을 돕고 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뷰티 전문가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는 이곳. 특히 고객의 아름다움에 헌신하는 뷰티 전문가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뷰티 전문가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소비자와 뷰티 전문가를 손쉽게 매칭해주는 플랫폼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단순하게 부동산이나 요식업계처럼 뷰티업계도 이와 유사한 플랫폼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헤어에 관련된 서비스가 출시되어서 매우 반가웠는데요. 그게 단일 서비스여서 무척 아쉬웠어요. 2018년에 제가 MBA를 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플랜을 제가 이제 논문으로 쓰게 되었고 19년도에 졸업하면서 그것을 특허 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그것이 또 등록이 됐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뷰티 전문가 매칭 플랫폼은 고객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가까운 지역 내에 있는 뷰티 전문가를 찾을 수 있고 뷰티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데요. 뷰티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취하려면 각각의 서비스 카테고리별로 검색을 해야 합니다. 고객은 미용실도 가야 하고 네일숍도 가야 하고 이러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한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뷰티 서비스는 무엇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실력이 고객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척도인데요.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착안하여 저희 플랫폼은 이 두 가지의 편익 제공을 우선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뷰티 전문가가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자신의 숍 주변에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와 강점을 어필할 수 있고 관리 페이지에서 프로필 관리부터 상품 관리, 스케줄 관리, 그리고 고객 매칭 관리와 정상 관리 기능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는데요. 예, 별도의 추가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 고객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1:1 채팅 기능이 있어서 고객분들의 궁금증을 즉시 해결해 줌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소비자는 회원 가입 후 관심 지역 및 카테고리를 설정하면 설정한 지역과 카테고리 범주에 있는 뷰티 전문가와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평소 관심 있는 서비스를 찐목록에 담아두면 매번 필요한 서비스를 검색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에게 문자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구매,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부가 많이 예민해져서 피부 관리를 받으려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가격이 잘 안내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물어보면은 방문을 해야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상담 때문에 시간을 내서 방문하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뷰티 전문가 매칭 플랫폼을 알게 돼서 사용해 보니까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고 가격 확인이 가능하고 또 전문가의 경력까지 확인이 가능해서 제가 원하는 전문가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예약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관리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뷰티 전문가를 찾고 있다면 검증된 뷰티 전문가들의 프로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뷰티 전문가 매칭 플랫폼을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치킨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대표적인 메뉴인데요. 요즘 치킨 매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치킨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서 치킨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지속되는 경기 불황 속 대부분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퇴직 후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 외식 창업을 계획한다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외식업을 하다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재개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에는 창업 시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소자본 창업이나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장수 아이템을 희망하는 창업자들이 많다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차별화된 노하우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은 물론 창업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치킨 전문점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브랜드는 모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치킨 전문 프랜차이즈입니다. 단순히 잊을 수 없는 맛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식사 시간을 행복했던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은 국내산 냉장육을 사용하고 전 메뉴의 소스 그리고 기계까지 직접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9년 12월 첫 매장을 오픈하였고 현재 지점들이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치킨 메뉴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했다는 이곳. 특히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한 것은 물론 모든 지점이 통일화된 맛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전 매장이 통일화된 맛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계를 사용해보며 저희 매장에 최적화된 조리 기계를 개발하였고 또한 안심, 건강 이 두 가지만을 생각하며 전 메뉴의 소스도 개발하였습니다. 전 매장이 같은 소스, 같은 양, 같은 재료, 같은 기계를 사용해 조리하고 있어서
어느 지점에서 음식을 먹더라도 통일화된 맛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포장과 배달 전문 업체로 고객이 배달 앱을 통해 원하는 메뉴를 주문하면 배달 기사가 음식을 배달해 준다는데요. 포장된 음식을 받아서 열어보니 숯불 향이 솔솔 나고 보기만 해도 침샘이 고이게 만드는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의 양념 순살치킨과 달달하면서 짭조름한 간장 베이스의 순살치킨이 보이는데요. 두 치킨 모두 중독성 강한 맛을 자랑해 한 번 먹으면 잊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파기름 향이 풍기는 기름 떡볶이까지 추가해 먹었다는데요. 순살이 전부 닭다리살로 돼 있어서 부드럽고 양념이 잘 배어 있어서 맛있더라고요. 요즘 배달에 기름떡볶이 파는 곳은 없는데 여기 있어서 시켜봤거든요. 근데 기름떡볶이가 불맛도 나고 매콤해서 제 인생 떡볶이가 됐어요. 한편 이곳 본사에서는 가맹주와 함께 웃으며 상생할 수 있는 경영 방침을 추구하며 안정적인 가맹점을 육성하기 위해 아낌없이 창업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요. 본사에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이 나와주셔가지고 적절한 팁도 알려주셨고 어떻게 해야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설명을 들었고요. 그 외에 금전적으로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본사에서 많은 팁을 알려주셔서 그런 부분도 참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치킨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소자본으로도 가능한지는 물론 경쟁력 있는 맛과 서비스를 갖추고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곳인지 알아본 후 창업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한다연 팀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내산 닭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창업을 준비하면서 닭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브라질산 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브라질산 닭 같은 경우에는 유통되는 과정이 길고 냉동이다 보니까 비린내가 많이 나고 핏물이 많이 보여서 염지를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저희가 취급하는 국내산 닭은 냉장으로 유통되고 그리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거든요. 내 아이, 내 부모가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저희는 국내산 생냉장육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청결에 특히 신경 쓴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전 지점의 모든 물류를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매장 내 청결 상태를 확인하는 점검 및 위생 검열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생 관리는 음식 조리의 기본이다 보니까 오픈 청소 및 마감 청소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 매장이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창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프랜차이즈 초기 창업 비용인 가맹비와 교육비, 그리고 로열티와 물류이행비, 재가맹비 등의 부담을 없애고 상권 분석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 플랫폼을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온라인 홍보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본사에 속해 있는 브랜드의 샵인샵 운영 주관을 통해 매출 증대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렇듯 저희 본사의 다양한 창업 지원을 통해 가맹점과 함께 상생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가맹점과의 상생에 신경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과거 프랜차이즈 매장 체인점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점주의 입장이 되어 있을 때 상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계속되는 물류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힘들어서 폐업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 메뉴의 소스 및 기기를 저희가 직접 개발했고요. 본사는 가맹주 모두와 상생하는 기업을 만들고자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 곳곳에서는 노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눈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기관으로 노안이나 백내장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노안과 백내장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감 가운데 중요한 감각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을 시각에 의존하는데요. 오감 중에서 시각을 통해 얻는 정보가 무려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눈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관이지만 신체 중 가장 빠르게 노화가 시작되는 기관이기도 하다는데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각종 노인성 안질환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안이란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가 탄력이 떨어지고 기능이 저하되고 그리고 수정체를 움직이는 근육의 힘이 떨어지면서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안 보이게 되는 현상입니다. 주로 책이나 스마트폰 그리고 모니터 등을 가까이 볼 때 불편감이 커지게 되는데요. 원래 근시가 있어서 먼 곳이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쓰던 사람도 안경을 쓰면 먼 곳까지는 잘 보이지만 가까이는 잘 안 보이게 되며 안경을 오히려 벗어야지 잘 보이게 되는 현상 역시 노안 때문에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으로는 노안을 꼽을 수 있는데요. 과거엔 노안이라고 하면 중장년층이 주로 겪는 질환이라는 인식이 컸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눈이 혹사당하면서 젊은 층에서도 노안 발생 빈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노안보다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질환이 있다는데요. 바로 우리 눈에서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투명한 수정체에 혼탁이 생기는 백내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백내장 발생 원인으로는 크게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천성 백내장 원인으로는 유전, 염색체 이상, 선천성 대사장애, 산모의 약물 복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성 백내장 원인으로는 노인성, 외상성, 당뇨병성, 약물, 그리고 포도막염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백내장의 원인은 무척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것은 노화로 인한 노인성 백내장입니다. 수정체의 조절력 저하로 가까운 거리의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노안과 수정체의 혼탁으로 눈앞이 뿌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는 백내장. 두 질환이 동시에 소반될 경우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다는데요. 이러한 노안과 백내장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라고 합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은 조절 능력이 떨어진 수정체를 없애고 그 자리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로 원거리와 중거리, 근거리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물론 원시, 근시, 난시, 노안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안경이나 돋보기 없이 일상생활 및 근거리 작업까지 가능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세상을 보는 창인 우리의 눈. 노안과 백내장 등 안질환으로부터 소중한 눈을 지키기 위해서는 질환 발생 후 수술을 할 뿐만 아니라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안과 검진도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말길 바랍니다. 윤사명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내장 수술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과거에는 백내장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 백내장 수술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고 수술 후에 합병증 확률도 높았고 재수술 확률도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했었고요. 요즘에는 다릅니다. 요즘에는 현미경 기술도 굉장히 발달을 했고 그리고 다초점 렌즈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과거에 고치지 못했던 난시라든지 그리고 노안까지도 같이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시력적인 불편감이 확실히 있고 안경이라든지 돋보기 사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결정할 수가 있고 그 불편한 시기가 바로 백내장 수술을 하는 시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노안 백내장 수술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수술하고 일상생활 복귀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보통은 수술 후 다음 날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준의 시력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눈 관리를 소홀하기 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감염 관리를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루 일주일 정도는 눈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고 일반적인 머리 감기라든지 세수하는 것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 후 눈을 비비는 것은 절대 삼가해야 하고 주무실 때는 나도 모르게 눈을 비빌 수가 있기 때문에 1, 2주 정도는 보호 안대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내장 환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백내장 수술은 한 번 수술을 하면 완치가 되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평생 한 번 하는 수술인데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어떤
그 눈 상태,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뭐 직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인공수정체를 선택을 해야 하고, 특히 노안과 백내장에 경험이 많은 그런 전문의 선생님과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큐레이션 서비스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큐레이션 서비스는 이용자의 취향을 분석해서 적절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 큐레이션 플랫폼을 접목해 사업을 해나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최근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을 골라 추천해주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는데요.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서비스 분야 역시 다양화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키워드를 설정하면 연관된 내용만 모아서 보여주는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를 비롯해 음악이나 도서 등 문화생활 또한 큐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의성이 증대된다는데요. 요즘에는 교육업계에서도 큐레이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교육 큐레이션 플랫폼 운영 기업. 이곳에서는 정시 비율이 높아지고 비교과 학생부 관리가 중요해진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의 학생부를 진단하며 세심한 입시 컨설팅을 진행한다는데요. 저희는 교과와 비교과를 컨설팅해주는 교육 컨설팅 전문 회사인데요. 교과 컨설팅이라고 하는 영역은 아이들의 잘못된 학습 습관을 올바르게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1대1로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을 수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 토론형 학습을 진행하면서 맞춤 교육을 설계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비교과 컨설팅이라고 하는 영역은 대학에서 원하는 아이들의 학생부를 본인의 진로에 맞게끔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는지를 저희가 설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교과나 비교과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주고 있는 교육 컨설팅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일상에 자리 잡으면서 IT 기술과 베테랑 강사진을 통한 양질의 과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잘 썼고요. 자, 두 번째는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쓸 수 있지? A1 곱하기 5원 곱하기 R B를 곱하기 R로 표현한다 했을 때, 그죠? 실시간 양방향 화상 기능을 기본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통해 수업의 현장감을 높이고 학생이 문제를 푸는 모습을 강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카메라를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업 중에도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미지나 영상, 웹페이지 공유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교육할 수 있다는데요. 기존에 이제 비대면 화상 수업들은 선생님 얼굴이랑 제 얼굴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필기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이제 알고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졸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제 얼굴도 보시고 제 필기도 보시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현장감 있게 라이브로 진행할 수 있어가지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목표로 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는데요. 비대면 시대에 걸맞은 화상 수업을 바탕으로 한 1대1 맞춤형 과외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요? 배상원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화상 수업 솔루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저는 화상 수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격 학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만 되면 언제 어디서라도 자신의 맞춤 학습을 이렇게 끌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1대1 학습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솔루션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저희는 학생들의 초기 인성, 적성, 즉 공부 타입을 좀 먼저 이렇게 측정해 볼 수 있는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비롯해서 이제 아이들이 계열에 어떤 선호도가 있느냐, 예를 들면 인문 계열, 뭐 자연 계열, 뭐 공학 계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열 선호도에 비추어서 이 아이가 어떤 진로의 방향에 좀 맞는 학생이며 또 공부하는 학습의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를 미리 측정을 해서 이에 맞도록 먼저 선택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데요. 이렇게 보충학습이 또 필요한 학생들은 어떤 교과 과목으로 어떤 방식으로 교수를 해야지 그 단기간에 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주는 시스템으로 솔루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대1 토론학습은 어떤 학습인가요? 보통 토론학습을 하면 이렇게 전체 학생들 놓고 다수가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많이 토론하는 분위기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1대1로 토론을 한다.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생각을 충분하게 서술해 줄 수 있는 영역을 1대1로 만나는 구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마다 수준이 다를 텐데 어떻게 맞춤 학습을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그 학교에 진학을 하고자 한다 했을 때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자신의 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뭔가 학습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컨설턴트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많이 자극을 받고요. 또 이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부분을 어떤 전공을 해야 또 자신의 진로에 다가설 수 있을지 먼저 고민을 하고 이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열심히 이렇게 충족이 되면 그 다음부터 저희가 과목별 담임 체계를 이제 진행을 시켜서 아이가 원하는 방향에 대한 그런 학습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이에 맞게 끌어주다 보니까 자신의 맞춤 학습도 되지만 또 지치지 않게 계속적으로 이제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아이들이 끝까지 서비스를 받아가는 데 있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최적의 사교육을 디자인하는 어떤 플랫폼 전문 회사로 성장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초등, 중등, 고등 또는 재수생 또는 취업준비생까지 저희가 실제로 그런 분야별 전문가를 직접 양성을 하고 또 교육에 맞는 또 학부모 서비스가 정확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확한 큐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고자 하는 부분이 저희 회사의 모토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고 요즘에는 날씨까지 더워지면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다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녹용 제품을 선보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요즘같이 부쩍 더워진 날씨에는 면역력이 저하되기 쉽다고 합니다. 면역력이란 외부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면역력이 떨어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맞설 힘을 잃게 되고 면역 체계가 깨지면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같은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면역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강 상태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데요. 면역력 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식사,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요. 면역력 증진에 좋은 식품으로는 사슴에 뿌린 녹용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녹용은 예부터 우리 기력이 떨어지거나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사용해둔 약물입니다. 특히 이 녹용 안에는 단백질과 폴리아민, 또 아미노산과 폴리펩티드 같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요. 성장기 아이들이 먹었을 때는 성장 발육과 또 집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충청남도 금산에 위치한 한 농장. 이곳은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해 수년간 녹용 외길 인생을 걸어온 유풍열 대표가 운영하는 사슴 농장이라고 하는데요. 사슴의 종류는 러시아계 엘크 사슴으로 인삼을 비롯해 과일과 약초를 먹여 잔병치레 없이 키우고 있다는데요. 무럭무럭 자라난 사슴뿔은 60일이 되었을 때 절각을 한다고 합니다. 사슴뿔은 3월 중순부터 돋기 시작을 해서 60일 정도 자랐을 때 녹용에 들어있는 고칼로리 함량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60일 만에 자르고요. 더 놔두면 더 크기는 하는데 녹용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상질의 녹용을 생산하기 위해서 60일 만에 절각을 합니다. 이렇게 잘라낸 생녹용을 해썹 인증과 GMP 인증 등
식품 안전 및 품질 기준이 적용된 공장에서 제조, 가공한다는데요. 특히 영양 성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골과 상대, 중대, 하대 등 부위별로 배합한 생녹용은 물론 식용 달팽이와 노루궁뎅이 버섯 등 13가지 약재와 귀한 홍삼까지 넣어 24시간 동안 달인다고 합니다. 유풍열 대표의 정성이 담긴 녹용즙이 완성되는데요. 하루 한두 포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녹용즙으로 위생 친환경적인 포장을 통해 보관이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섭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최상의 레시피를 13가지 부원료 또 특히 노루궁둥이 버섯, 식용 달팽이 육, 홍삼 이 3가지를 첨가하는 게 제 녹용 엑기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녹용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네, 탄닌 성분이 많이 함유된 녹차나 커피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이걸 먹게 되면 녹용의 유효 성분 흡수를 방해를 하게 되고요. 또 녹용을 섭취할 땐 감염성 질환으로 열이 심하게 날 경우엔 섭취를 중단을 해주시고 또 체질상 열이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 무더위 속 면역력 저하로 인한 건강 악화가 걱정된다면 균형 잡힌 식사와 적당한 운동을 실천하면서 녹용 등 몸 상태에 맞는 건강식품을 섭취해 면역력을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유풍열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슴 농장을 운영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로부터 이 녹용 홍삼이 굉장히 그 몸에 좋은 걸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녹용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슴 종류마다 틀려요. 그래서 러시아계 엘크를 길리기 위해서 이제 원종을 수입해다가 이제 국내에서 이 새끼를 내 가지고 이게 점점 키워와서 기르는데 금산이 원래 먹거리가 좋습니다. 약초가 많고 그 유명한 홍삼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삼고장이고 그래서 좋은 사슴, 좋은 녹용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녹용 부위마다 성분이 다르다면서요? 우리가 흔히 분골팁이라고 그러죠. 그 부위는 강글리오사이드라고 해서 성장 발육을 시키는 물질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강글리오사이드는 성장 발육을 시키는 영양소가 우리가 먹는 어떤 식자재나 약재에도 들어있는 데가 없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모유에 들어있대요. 모유에. 그리고 녹용 상 부위 팁에 들어있는 그 성분을 애기들에게 먹이면 좋죠. 최근에 공장을 새로 구축했다면서요? 이게 먹는 음식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위생적인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식약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햇삽 마크입니다. 햇삽 인증하고 GMP 인증인데 그거를 인증을 받으려면은 공장 시설 그 규격에 맞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공장 신축을 최신식 공장 신축을 해서 좋은 제품을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부설로 이 녹용연구소를 이제 아직 개소는 안 했는데 할 거예요. 그럼 녹용에 대한 연구를 집성화해가지고 정말로 최고의 녹용 제품을 생산하는 게 꿈이고 제가 80이 넘었는데요. 이거 뭐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제일 질적으로 생산을 해서 많은 고객분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름철에는 자외선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김이나 죽은 깨가 생길 수도 있고 심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외출하기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고 외출 후에도 2~3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자외선 차단제는 혼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자외선 차단제에는 다양한 첨가 물질이 들어있어서 여러 종류의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쓰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